자, 얘들아, 안녕. 빅리치 아저씨야.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자, 오늘은, 귤장사로 천만장자가 된, 아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자, 전에 다나카라는 아이가 생선 장사로, 이제 백만장자가 됐지. 원래 이거 옛날에는 백만장자 하면은, 원래 이 100만원에다가, 공을 3개 더 하는 거야. 그러면은 100만, 1000만, 억, 10억. 한 10억을 벌었다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10억이란 돈이 아주 큰 돈이었어. 뭐, 물론 지금도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 가격은 되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물가가 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엄마 아빠랑 한번 얘기를 해봐. 그때는 굉장히 쌌기 때문에 한 10억이란 돈은 아마 지금 엄청난 빌딩, 아주 그 큰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단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공부는 저번 시간에 IBM 회사 채용하는 걸 봤지. 나사못이 박힌 나무 상자 안에서 사과를 꺼내는데 가장 빨리 꺼내는 사람은 도끼로 박스를 깨버리는 사람이었어. 자, 그러면 엄마 아빠 시대에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쌌단다. 근데 이때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 근데 내 친구가 굉장히 그 공부는 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에서 한 곳을 간 거야. 그런데 이제 저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아저씨한테 와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지. 근데 너희들 같으면은 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겠니? 자, 오늘 문제는 IBM 그 채용 문제처럼 박스 안에 있는 사과를 어떻게 꺼내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대학 등록금이면 지금으로 따져도 뭐 거의 한 1000만원 돈 되는 데도 있고, 물론 뭐 좀 싼 데는 뭐 몇백만 원 되는 데도 있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 시대도 이게 1980 한 2년 정도 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큰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이제 너희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잠시 멈췄다가 이제 다시 리플레이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 자, 아저씨 때는 이제 아저씨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사람이야.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 뭐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많아져.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나 여러 돈을 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우선은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나보다 못한 사람 말고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 사람은 누가 언제 잘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범하게 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돼. 자, 그러면 사람이 많다고 또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저씨가 살던 데는 서울의 어느 한 동네였어. 그때는 이제 그 어떤 동네든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다. 뭐 여의도하고 반포 정도, 여의도나 반포의 시범 아파트나 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좀 만들었던 아파트들 외에는 서울에는 거의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았었어. 물론 이제 개포동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이제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그 좀 홀대받던 그런 집이었어.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좀 마음이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군데군데 모여 살았지. 근데 어떤 뭐 조그만 30-40평짜리 조그만 집인데도 뭐 방이 여러 개 있으면 한 방에 뭐 한 가족들이 다 들어와서 월세 내고 살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시대도 있었어. 근데 그때 시대에서도 아저씨가 생각하기에는 야,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자고 있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아저씨네 집은 또 2층 집이긴 했는데 2층에서 동네 사람들이 막 고스톱도 치고 거의 사랑방 같이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저씨 어머님이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뭐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알았어. 그리고 뭐 몰라도 이 아줌마의 아줌마 아니면 아저씨의 아저씨들 다 이렇게 가면은 거의 한 동네 사람들을 거의 다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아저씨가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먹고 또 집안에서 따뜻하게, 겨울이잖아 보통 저기 등록금 내려고 할 때는 1월 2월 뭐 이럴 때거든. 그리고 또 이제 입어야 되잖아. 옷을 입어야 되니까 가장 기초적인 걸 생각을 한 거야. 지금은 마트들이 있어 가지고 뭐 이거저거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연탄하고 쌀집을 같이 하는 데가 많았어. 큰 동네 하나 정도는 있었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제 사장님이겠지. 가서 그 사장님한테 아저씨 이거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저씨 연탄하고 쌀을 몇 개를 얼마나 팔아드리면은 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굉장히 많은 양을 팔아오면은 그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너희들한테 이 양을 얘기해봐야 뭐 연탄 뭐 10만 장 그리고 뭐 쌀 100가마니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제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팔까 하다가 얘 지금 대학교 합격증을 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러 다녔어. 아저씨가 아줌마 좋은 일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제 친구가 지금 여기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저씨 친구는 고개 푹 숙이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줌마 쌀하고 연탄은 뭐 쌀은 언제든지 먹어야 되고 연탄도 옛날에는 집에 난방을 연탄으로 했어 거의. 그래서 연탄하고 좀 능력 되시는 대로 조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아줌마들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좋은 일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나 봐.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소개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주문을 다 채워버린 거야. 연탄 뭐 10만 장에 쌀 100가마니를 다 이게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될 거고 사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사놓은 거지.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일이니까 어차피 사야 될 거 그냥 주문해가지고 해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정말 그 대학교 입학금을 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정말 무사히 마치고 어떤 이제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다 미국으로 이제 잘 돼가지고 이민을 간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러는 거야. 뭔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포기를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니들도 지금 저번 시간에 다나카가 생선 장사하는 거, 그리고 IBM이 이 회사 직원을 채용하는 거, 그리고 오늘 아저씨가 아저씨 친구에게 등록금을 마련해 줬던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이 다나카가 생선 장사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때 백만장자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얘가 이제 천만장자가 되는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기로 하자. 자, 다나카는 생선장사로 돈을 엄청 벌고 생선 가게가 엄청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머리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나라야. 아저씨가 오늘은 이제 정말 니들이 공부할 때는 지겨운 지구과학, 그러니까 이제 이 지리를 한번 한번 살짝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자, 저번 시간에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일본 애들이 뭐 나쁘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예전에 여기
여기까지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백제 사람들은 거의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지. 물론 이제 신라 사람들도 이쪽으로 넘어갔겠지만 어차피 신라는 통일을 해버려 가지고 통일 신라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지는 않았어.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는 백제 관련된 그 지명이 많이 있고 여기는 고구려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어. 그래서 고구려는 이쪽으로도 뭐 건너갔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우리나라 민족들이 넘어가 가지고 먼저 먹어버렸던 나라인데 걔네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 정말로 조상 나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우습게 봐야 되겠지. 아유, 애들이 키워놓으니까 다 소용이 없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볼게. 지금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길어. 그래서 여기 일본 도쿄에서는 이제 신칸선이라는 고속열차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정말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요 끝에 가는 거나 여기서 우리 부산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해,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일본이 굉장히 큰 나라긴 해.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왜 이제 지구과학 같은 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냐면은 자, 구글 지도에서 이걸 위성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뭐가 희한하게 보이지.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바닥 속까지 이렇게 그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 이제 그 투명을 해서 투시를 해서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지. 이걸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그래. 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둑판 같은 판이 있듯이 지구라는 거는 이 안에 멘틀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핵이 있고 멘틀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액체로 돼 있단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살고 있는 떠 있는 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세상이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태평양판이야. 요게 태평양판이라는 큰 판이 있고 또 여기는 이게 지금 필리핀판이라는 판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잖아.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게 아시아판이 요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세 개가 갑자기 그 지구의 변동 상황이 오고 막 큰 화산이 오고 막 그러더니만 이게 부딪혀 가지고 이 세 개가 다 부딪혀 가지고 땅덩어리가 이렇게 이게 밑에서 이렇게 막 세 개가 이렇게 받치면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솟아오를 거 아니야.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솟아오를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일본이야.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데 이걸 보면 이제 이 판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거든. 태평양 판들이. 그래서 이쪽 그 미국 그 LA 쪽이나 이쪽 그 캐나다 쪽 이쪽 그리고 여기 알래스카 쪽이나 이런 부분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남미가 보이겠지. 남미 이런 데들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왜 여기도 이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지. 파푸아뉴기니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호주, 뉴질랜드까지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밑에 있는 판들이 부딪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일본은 이 세 개가 부딪히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나라가 되지.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는 거의 산이야. 부딪혀가지고 이 녹색으로 된 거는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녹색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원도 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산이 높지. 여기도 판 비슷하게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서 부딪히고 올라가 가지고 우리도 여기까지 밀린 거야. 그래서 밀려서 이쪽에 산이 많은 거지. 그리고 여기는 평지고. 자, 그러면 일본은 이렇게 딱 보면 딱 전체적으로 이 위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보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어. 여기 도쿄 지역, 여기 하마마스시 있는데 나고야, 오사카,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있잖아. 굉장히
우리나라 여기처럼 낮아. 한번 볼래? 이게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다 낮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사쯔마라고 그랬어. 지금은 여기는 이제 그 큐슈라고 그러지. 큐슈라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쯔마라고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알 거야.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막부 시대라고 사무라이 시대였는데 걔네들이 여기서 도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일본을 통치를 하고 있었지. 일본은 이 교토라는 곳에 왕궁이 있어. 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무라이가 정치를 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역시 먹을 게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이후에 있는 조그만 그 효고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애들이 합해가지고 여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해. 요거까지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현대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되면서 문물이 굉장히 발전됐던 거야. 근데 그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때의 얘기야. 근데 여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제주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밑으로 쭉 그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밑에 그러니까 제주도 바로 요 위에까지지. 위에까지인데 요 밑에만 일본도 귤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 오사카 밑에 여기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귤이 나오다 보니까 오사카에 살고 있는 그 뭐지 다나카 애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생선 장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해는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야.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이 보통은 귤을 가지고 이쪽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쿄로 갔어야 됐거든. 근데 이게 워낙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이게 수천 메타가 넘어 보통은. 그리고 일본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왜 봤냐면 이렇게 보면은 후지산도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후지산이 어디 있었는데 후지산이지. 이게 지금 활화산이야. 그래서 화산이에서 이게 지금 언제 터질지도 몰라.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 이게 2000m가 넘어. 2000m에서 3000m인가 그럴 거야. 지금 기억이 이것도 보면 나오겠는데 안 나온다. 메타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런 산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 높지. 그래서 이쪽은 다 높은 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넓은 지역들 농사 짓고 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농사를 짓지를 않고 공업지역으로 발달을 하지. 그리고 너희들도 요즘 봐서 알겠지만은 얼마나 이 공업에 대해서 그 애들이 열심히 요런 그 도시들을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도요다시라고 있다. 도요다시라고 있는데 여기는 도요다 자동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렉서스나 도요다나 같은 자동차 회사야. 근데 여기다가 도요다 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고야 공항에 내리면 여기 그 도요다 자동차 전시관도 있고 이제 그래.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공업단지로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오사카에서 이쪽 아래쪽에 귤을 엄청 생산을 했던데 이게 눈이 와서 도쿄로 팔러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1월 1일이 되면은 조상들한테 그 조그만 모찌라는 떡하고 귤을 한 몇 개씩 넣고 제사같이 지내. 녹차하고 같이 넣고 이게 제사 같은 걸 지내. 그러기 때문에 이 귤은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야. 근데 겨울에 이렇게 보통 보면 태평양에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거는 알지.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는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북풍이 불어. 이거는 뭐 어떻게 기단이나 뭐 이게 그 시베리아 기단이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복잡한 얘기는 아저씨가 생략하고, 자 이렇게 이제 태풍이 엄청 많이 불기 때문에 바다로도 이게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눈이 와서 여기 도쿄로 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생선장사 다나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귤만 가지고 이 도쿄까지 가면은, 자, 여기서 귤만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정도에서 이제 배를 띄우겠지, 아니면은 여기 정도에서 배를 띄우겠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면은, 도쿄 여기 앞바다까지만 가면은, 야, 이게 나는 천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천만장자면 100억이지. 자,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내 재산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근데 야, 그러면 이게 귤을 팔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랬더니 배를 띄우려고 하니까 아무도 이 배에 타려고 하질 않아. 왜? 이 태풍에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다나카가 생각을 하지.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죽더라도, 나도 가지만 너희들이 죽더라도 너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생선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올 때 귤의 마진을 한 10% 정도를, 아니면 20% 정도를 너희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귤만 가져가면 엄청난 이익이 날 거다. 이걸 이제 충분히 해놓고 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모두 인질 비슷하게 잡아놓은 거야. 왜? 돈을 왕창 여기서 벌면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게 돈을 주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은, 자, 뭔 일이 생기면은 이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닥친다는 걸 알린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갔다 오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기는데, 뭐 집이 한 채씩 생긴다든지 큰 게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갈 이유는 없지. 가족들을 다 돌봐준다고 약속을 했고,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약속은 상당히 잘 지켜.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배를 타고 정말 힘들게 여기를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우리 이제 도쿄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도쿄 쪽도 이제 지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 이제 도쿄 앞바다에 갔겠지. 보통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런 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다나카는 배를 여기 항구에다가, 요코하마 항에다가 대지를 않아. 자, 여기 도쿄라는 데도 옛날에는 여기 부분에 이제 대부분 많이 발전을 하는 게 태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여기에는 선박들이 엄청 많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만든 이게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지. 태풍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배가 이 안에 있으면 여기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보통 생활들, 이제 배로 생활들을 하지. 좀 멀더라도 돌아가 가지고 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배가 어디까지 들어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 항구로. 근데 항구로 들어가지를 않아, 다나카는. 왜? 너희들이 지금 알다시피 일본은 지금 야쿠자라는 그 깡패 집단들이 있잖아.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생겨나가지고 이런 그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매점매석을 했단다. 그러니까 옛날엔 들어오면 그런 걸 다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 벌고 막 이랬었는데, 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배가 한 10대 정도 들어가 있겠지. 그때도 도쿄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여기 외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도쿄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제 배가 한 10대가 들어갔는데, 여기다 대지 않고 여기다 세운 다음에 이 닷을 크게 올린 다음에, 여기 닷이라는 건 이제 헝겊으로 돼 있잖아. 우리 돛담배라는 얘기를 하잖아. 닷에다가 여기다 이제 일본 말로 쓰면 미깡이라고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이제 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쓰면 귤 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써 놓은 거야. 써 놓으니까는 이제 그 어떻게 하겠냐? 응? 이 그 깡패 애들이 이렇게 오겠지. 귤 달라고. 야, 귤 줘 하는데 이 배가 낮지는 않잖아. 그래서 준비해가는 그 긴 장대에 칼이 달린 걸로 이 배에 올라오면 모두 찔러버리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기 위에면 여기 그 저 항구에 들어갔으면 모르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이 옛날에는 이런 배로 오려고 그러면 조그만 배로 이렇게 나룻배 같은 걸로 왔어야 됐거든. 그리고 이제 짐을 실는 배는 이제 높아. 그래서 웬만한 배들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같이 갔던 선원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걸 팔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배 이상, 옛날에 이제 귤에 10배 이상 값어치를 안 주면은 팔지를 않겠다고 해, 다나카가.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얘들이 그러면 이제 단합을 하는 거지. 야, 그럼 우리 귤 사지 말자. 쟤네 안 사면은 뭐 바다에 버리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살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했더니 이제 이게 31일 정도 되니까, 12월 31일 정도 되니까 정말 이게 이제 귤을 찾느라고 난리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귤이 없으니까 10배 아니라 20배를 주고라도 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0배 받더라도 이 사람들은 20배 받더라도 1배 이상의 마진은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귤을 가져와서 팔려고 그래. 근데 아니 무슨 사람들이 귤을 10배를 주고 사요?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 근데 귤이 하나에 100원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원에 사면 이 금액은 뭐 귤 하나 가격으로는 비싸지만 내가 지불을 할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귤 한 3개 정도에서 한 뭐 많이 하는 데는 10개 정도 놓고 제사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비싼 거니까 그냥 이번에는 조금만 10개 샀던 사람이 5개만 아니면 3개만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이 귤을 모두 팔게 된단다. 그리고 이제 이 다나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나눠주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오사카로 여기까지 이제 다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다나카는 이제 백만장자가 아닌 천만장자가 된 거야. 어때? 정말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은 엄청나지만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이야. 사람이 없었으면 절대로 태풍을 헤치고 배가 여기까지 갈 수도 없었고 돌아올 수도 없었겠지. 그리고 나머지 판매하는 부분은 이 다나카라는 어린이가 아니지. 이제 커가지고 귤을 팔았으니까 이제 다나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기교로 이런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된 거야. 자, 그럼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나만 더 이제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이걸 한번 보기로 하자. 자,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거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과거에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과일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만 났지. 뭐 충청도 이런 데는 뭐 복숭아가 유명하고 여기는 사과, 여기는 배가 유명했어. 근데 이게 다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잖아. 근데 이걸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생원이라는 사람. 이 생원이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뒤에 붙여주는 그러니까 약간의 존칭의 아니 어떤 그 계급 정도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공무원이 뭐 7급, 8급 이렇게 있듯이 과거에 생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게 붙으면은 첨지가 있고 생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허씨성을 가진 사람의 생원이 이 그 매점매석이라는 걸 해. 저 사람은 다나카라는 애는 귤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대로 가져가서 팔았지만은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은 이쪽에서 나는 배, 사과, 복숭아 등을 여기 서울로 올라가려면은 모두 이 수원을 거쳐야 되겠지. 그래서 이 수원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 이 길을 딱 막고, 자, 길을 딱 막고 모두 올라오는 과일을 다 사버리는 거야. 배, 사과, 복숭아, 뭐 과일이랑 과일은 다 사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서울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봤더니 여기 파는 과일 장사들이 과일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누군가가 가가지고 야 수원이나 어디 수원에 가면은 과일을 살 수 있대더라 하는 과일 장사들이 당연히 이제 소달구지 몰고 가겠지.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그럴 거 아니야. 야 니네 서울 가서 팔아봐야 얼마 받고 팔 건데 얼마에 팔 거다 100원에 팔 거다 사과 하나에 그랬는데 야 그러면은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면 힘드니까 그냥 나한테 다 팔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100원 받으러 올라갔는데 수원에서 100원 받고 파는데 서울까지 갈 이유가 없지. 그럼 이제 100원 여기서 다 팔고 가버리는데 전체 서울에서 필요한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걸 여기서 다 사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려면 엄청 힘들어지겠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매점매석으로 이 서울 제사 지낼 사람들한테 정말 비싸게 과일을 팔아먹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단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 남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정말 다 그냥 그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이걸 마진을 남긴다. 그럼 이건 정말 요즘 같아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벌어서 이걸 머리를 썼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걸로 봐서는 나쁜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돈을 번 허생전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허생전이라는 얘기를 니들이 한번 인터넷에라도 한번 찾아서 어떤 내용으로 돈을 벌었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싶어.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허생전에서도 그러고 다나카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걸 터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아저씨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하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서 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억만장자가 되는 다나카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해보기로 하자.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한번 엄마 아빠하고 방송 보면서 돈 버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